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31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언제나처럼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동이 아닙니다. 네. 숲속에 온 것 같아요. 대나무가 있고 노들섬에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사실 발레 하면은 뭐 보통 백조의 호수나 뭐 호두까기 인형 같은 고전 작품이 먼저 떠오르는데, 근데 검은고 선율 위에서 대나무의 흔들림을 몸으로 표현하는 발레가 있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게스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발레단의 신작 인더 뱀부 포레스트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인더 뱀부 포레스트의 안무가 강효영 씨, 그리고 작품에 출연하는 서울시 발레단 시즌 단원 남윤승 씨, 노들섬에 있는 서울시 발레단 연습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앞에 카메라 보시고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서울시 발레단에서 인더 뱀부 포레스트를 안무하게 된 안무가 강효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발레단 시즌단 남승이고요. 저희 오늘 이렇게 저희 새로운 소중한 신작을 같이 소개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인더 뱀부 포레스트. 네. 그래서 대나무들. 대나무가 좀 얼기설기 있긴 하지만 대나무를 또 갖다 특별히 놨습니다. 우리 네, 어디서 주문해가지고 급히 공수해가지고 온 걸 깔았습니다. 네. 먼저 이번 신작 얘기를 이제 해봐야 할 텐데 이름부터가 독특한 것 같아요. 인더 뱀부 포레스트. 어떤 작품인가요? 인더 뱀부 포레스트는 주인공인 한 남자가 굉장히 고뇌를 겪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도 많고, 좀 어떤 번민한 사람인데, 숲을 맞닥뜨리면서 그 숲 안에서 숲과 함께 호흡하고, 그런 숲의 여러 가지 그 대나무에 함께 이제 호흡하고 이렇게 뭔가 배워가면서 자기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정화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걸어간다, 약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뱀부라고 해야 되나요? 왜 대나무인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숲이 있는데 자작나무 숲도 있고. 근데 사실 대나무라는 이미지를 사실 제가 항상 제가 안무가이다 보니까 사실 좀 시각적인 이미지를 좀 마음속에 많이 담아놓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나무가 그 이미지 중에 하나였고, 사실 대나무라는 그 자체가 일단 가지는 어떤 대나무 숲은 좀 더 특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대나무라는 자체가 굉장히 동양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사군자 중에 하나로서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의미도 상징성도 굉장히 깊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미지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나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관객분들에게 선보였을 때 시각적으로든 의미적으로든 굉장히 뭔가 힐링과 정화를 선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대나무를 소재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대나무가 쓰이잖아요. 네. 그죠? 지금 여기 좀 몇 개 갖다 놨는데 지금 거기서 이제 춤을 추고 계시니까. 어떠세요? 다른 작품 할 때랑 비교해서? 일단 이렇게 단 하나의 소재로 여러 가지로 뻗어나간 이런 작품을 여기 발레단 안에서는 그래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한 소재 안에 여러 가지 뭐 대나무가 뿌리도 있고요. 또 안에 비어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단단한 줄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춤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연습을 하고 계신 건데 이게 신작이잖아요. 그래서 신작을 올릴 때는 원래 있던 거를 할 때랑은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완전 창작하는 거는. 일단 신작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 무에서 이제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부담도 많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굉장히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도 이제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여러모로 음악에서부터 뭐 무대, 의상, 안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0에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안무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가 많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15일부터 시작인가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지금 한 얼마나 갔지? 한 열흘. 그렇죠. 네. 그럼 보통 지금 이 녹화 시점에서는 네. 신작은 얼마나 일찍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준비가? 논의를 하는 단계는 거의 1년보다도 좀 더 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작품의 뭐 크기라든지 예를 들면 분량이라든지 뭐 극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고 나면 대충 그 규모에 맞는 소재를 제가 또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일단 음악이 나와야지 사실상 안무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 감독님, 이제 박다울 감독님과의 또 컨택을 하면서 음악도 또 하나의 창작의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음악도 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작업을 했고, 제가 1차 연습을 이제 12월에 연습을 이제 한 달 동안 진행을 했고, 네, 4월 시작해서 이제 또 2차 연습 들어가서, 네, 안무랑 연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완전 신작을 하실 때 거기 참여하시는 무용수들도 하면서 뭔가 이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것 같거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작품을 가져와서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과정일 것 너무 같아요. 많이 다른 작업이고요. 네. 레퍼토리 공연 같은 경우에는 초연 영상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공연을 해야 되는지 많이 연구를 하고 하는데 이번 신작 같은 경우에는 또 안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 무조건 저희가 초연이기 때문에 네. 또 저희가 또 다음 레퍼런스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면 현장에서 좀 처음에 생각하셨던 이제 머릿속에서 안무했던 거랑 해보니까 요거는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머릿속으로 항상 이제 미리 다 어떤 구현해 놓는 네.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렇게 상상하고 제가 인위적으로 이제 뭔가를 그렸던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제 무용수를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는 큰 갭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무용수들도 저라는 사람, 그러니까 강영이라는 안무가를 처음 접했고 저의 네. 스타일을 아직 처음 접해보고 네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처음 하는 동작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뭔가 처음에는 이제 느낌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부분들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디서 작업을 하든 제가 국내에서도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늘 조금 그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이제 연습으로서 이제 좁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막 제가 생각했던 대로 바로 막 뚝딱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연습 과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발레단이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제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요청하면은 무용수들이 굉장히 그림을 빨리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도 너무 오히려 힘을 받았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그래서 약간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본인들 무용수들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신작치고는 좀 안무를 굉장히 빨리 나간 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제가 좀 사전에 원체도 조금 많이 구상을 해놓는, 좀 철저하게 구상을 해놓는 편도 있지만 무용수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잘 구현해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히려 힘을 받아서 탄력적으로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옆에 있는데. 네, 일단 진짜 신작이어서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부담감이 있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인데 또 안무 선생님께서도 항상 좀 되게 명확하게 딱 요구를 하세요. 어떤 느낌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호흡이 나왔으면 좋겠다.
같다. 그래서 저희도 빠르게 그림을 네,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궁금한 게 작품 구상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대나무의 비움을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어떤 말로 무용수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약간 숙제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따라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이제 안무가가 이제 안무적으로 안무를 다 이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안무를 이제 숙지하고 난 다음부터 조금 더 어떤 디렉팅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들로는 또 말로 이렇게 되게 섬세하게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안무가 또 굉장히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 처음에 이제 한 번 보여주고 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근데 그게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한 가지를 봐도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들의 스타일이 다 네, 다르고 네. 그렇죠. 나는 이렇게 보여줬는데 다르게 하는 사람이 네. 있고 그게 되게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로 숙지할 수 있을 때까지 네. 또 계속 얘기해주고 계속 보여주고 네, 그래서 이제 12월 달이 좀 이제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 근데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너무, 네. 근데 또 그게 동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앞에서 솔로 무용수 있는데 뒤에선 또 다른 그쵸. 분들이 또 같이 추고 있고 그런 것도 그럼 전부 다 보여주세요. 네. 그 네,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동작적인 부분에서는 그죠? 네. 이제 제가 다 이제 시범을 보여주고, 근데 이제 뭐 리프트 좀 어려운 네. 리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이제 막 직접 시범을 못 해주지만 이제 좀 뭐 예를 들어서 대신해줄 수 있는 무용수를 네. 해서 제가 이제 말로 디렉팅을 해가면서 지금 여기서 그런 이렇게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네. 리프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요. 근데 만약에 안무가인데 정말 무용수로서 능숙하게 활동을 많이 안 한 분도 가끔 있기는 하던데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어시스트를 많이 둬요. 아. 그래서 이제 어시스트가 조금 동작 표현을 네, 많이 네. 해주고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어쨌든 어시스트 없이 일단 항상 네. 모든 작품을 제가 혼자 다 이제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최대한 저의 느낌을 살려서 명확하게 네.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안무가랑 작업할 때랑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일단 신작 작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서 예. 또 오랜만에 또 신작을 그쵸. 하는 거였어서요. 일단 또 무엇보다 호흡을 엄청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습하면서. 호흡이라 그러면은 어떤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호흡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사실 지금도 계속 그냥 숨은 이렇게 네. 쉬고 네, 있잖아요. 말하면서도. 네, 그냥 늘상 쉬고 있는 게 숨인데 일단은 이제 저희 발레 하는 사람들의 기본 호흡은 풀업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위로 끌어당기는 호흡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서 숨은 쉬지만 네. 계속 위로 잡아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발레는 이제 좀 천상을 향한 이제 예술이다 보니까 네. 이제 계속 그 호흡을 위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남자분들이 이제 여자 리프트 할 때도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고 뭐 음. 포인트 슈즈를 신고 올라프 할 때도 풀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서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발레 방술은 굉장히 이제 풀업이 기본인데 네. 이제 저는 안무를 하면서 이제 한국적인 발레로 이제 제가 이렇게 안무를 가져가다 보니까 한국적인 호흡이 좀 필요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어떤 한국 무용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음악에 굉장히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데뷔작 때부터 굉장히 국악을 가지고 안무를 그렇죠. 많이 했었는데 네. 그 국악기에 이제 어떤 굉장히 집중을 하면은 국악기에서 주는 그 웅연이라든지 어떤 떨림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그 다양하잖아요. 그 네. 호흡이라고 그 호흡이 느껴지는 그래서 제가 특히나 국악에 더 매력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러려면은 호흡을 무조건 써야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국악의 결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덩 떨어졌을 때 잡고 있으면 그 둥 이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샥 하면 뭐 샥 호흡을 풀어야 되고 네. 뭔가 잡혀 있으면 그 샥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감들이 정말 수백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이제 그 호흡을 이제 뭐 길게 쉬냐, 뭐 짧게 내쉬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작을 할 네, 때요. 느낌이 전혀 달라요. 같은 동작이어도 그냥 다른 느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연기하실 때도 같은 R을 발음해도 그냥 이거랑 다른 것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이제 저는 저의 스타일을 구체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명확하게 그 시각화하는 그게 이제 좀 저의 스타일로 이제 잘 입지 않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숨 쉬는 게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그 풀업을 기반으로 그냥 저희가 풀업이라는 게 이렇게 그쵸 계속 끌어올리는 계속 끌어올리는 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이 호흡 에너지를 기반으로 이번 작품에서는 정말 이게 풀업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그런 동작들도 많고요. 동작마다 다 다른 거예요. 보여드리면 보통 발레 클래식 발레 하면서 호흡하라고 하면 그냥 뭐 이 정도인데 이제 뭐 내쉬는 호흡은 뭐 진짜 이 정도 정말 약간 미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안 떨어뜨리네요, 최대한. 거의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은 거의 이 정도로 굉장히 큰 호흡과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좀 더 미세하게 가는 호흡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작품 전반에 여러 가지 대나무의 질감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평소에 하던 발레랑 되게 달라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리고 이게 호흡과 이게 동작이 이게 하나로 같이 가는 게 조금 저희가 조금 초반에 많이 헤맸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조금 잘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대나무의 강인함이라든지 이런 게 동작적으로 더 잘 나오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작업을 한국 음악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체득이 된 건가요? 어떤가요? 아니면 한국 무용 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렇게 배우시나요? 사실 한국 무용을 보러 가면 한국 무용수 분들도 당연히 그 한국 무용만의 그 전문 호흡이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정도로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의 스타일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데뷔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혔어요. 근데 뭔가가 에너지가 계속 안 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래서 이제 가끔 호흡으로 에너지를 표출해주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사람 움직이는 그림 같은 거예요. 이게 뭔가 저들이 진짜 에너지를 막 존재감을 나한테 이렇게 뿜어줘야지 내가 뭔가 소름이 돋고 나한테 뭔가가 그러니까 뭔가 대사로 치면 대사로 확 전달을 해줘야지 뭔가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근데 멋있긴 해요. 멋있긴 한데 막 무엇도 멋있어. 근데 뭔가 소름은 안 끼치고 그런 호흡들을 안 입혀주면 저는 처음부터 조금 내추럴하게 약간 그런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자연스럽게 체득해 갔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좀 숨을 쉬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숨 들이마셔야 돼. 여기 빼야 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처음부터 그게 좀 내추럴하게 그렇게 요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시범을 보여주실 때 호흡하는 것도 같이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아예 정확하게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기서는 그러니까 숨을 쉬더라도 입으로 쉬는 숨이 있고 또 코로 쉬는 숨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는 거랑 이렇게 뭐가 좀 저는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코로 들이마셔야 돼, 입으로 빼야 돼. 이게 조금 갈래가 되게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아까 연습실에서 연습하시는 걸 잠깐 봤는데 그 호흡하는 게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확 하면서 이게 뭔가 이런 약간 잠깐 정지했다가 확 풀고 막 이런 게 호흡이랑 같이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좀 발레랑 좀 평소에 보던 발레랑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밀당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또 하나 국악이 가진 매력 포인트 중에 정말 큰 게 밀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음악들은 이제 보통 카운트랑 멜로디로 가지게 어떤 장단의 느낌은 아닌데, 그죠. 이제 우리 국악은 이제 카운트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장단, 리듬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리듬에서 느끼는 그 밀당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내가 잘 표현할 수 있는 뭔가 맛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 잡았다 한 번에 탁 호흡을 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객들이 싹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큰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음악 말씀하셨는데 먼저 음악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춤을 입히는 건가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장에 대한 이제 음악이 다 다른데 그 장에 대한 이제 음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그래도 이렇게 되게 추상적인 이미지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이 장에 이제 굳건하면서도 유연한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서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안무 구상하기 전부터 이제 대나무 줏대를 잡고 이제 여자들이 대나무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바람에 막 흔들리면 다시 제대로 딱 돌아오고 이런 뭔가 그러니까 유연한데 절대 부러지지 않는 예. 강인함을 함께 보여주는 그런 이렇게 이미지로 제가 아까 이제 저장을 해놓는다고 했는데 그런 네.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감독님께 이미지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 작곡가 박다울 네, 감독한테. 네. 감독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감독님이 이제 뭐 샘플링을 해서 보내주시면 이제 거기서 괜찮다면 이제 거기서 디벨롭해서 야. 하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오케이가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안무를 본격적으로 입히는 와. 그런 네. 과정. 이 장 음원을 좀 받았는데 잠깐만 들어보면 어떨까요? 아, 네. 네. 그러면 처음에 이게 음악이 이거 자체도 박다울 작곡가가 처음 쓴 곡인 거잖아요. 발레를 위해서. 그러면 맨 처음에 나는 대나무를 가지고 발레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박다울 작곡가한테도 나는 대나무를 가지고 하고 싶으니 그런 이미지에 맞는 곡을 작곡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어떤 식인가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네. 그 검은 장난감이라는 그 박다영 아, 굉장히 네, 유명한 곡이 있는데 네. 그 곡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곡을 들었을 때 그 검은 고를 베이스로 이제 흘러가는 곡인데 그 검은 고에 막그 이렇게 술대로 네. 그 활로 네. 막 긁었다가 촥 네, 날리면 네, 그런 게 되게 뭔가 그 대나무가 너무 연상이 됐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좀 쓰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신작이고 또 1시간에 대한 이제 창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존에 있는 곡을 쓰는 것보다는 네, 새로 써서. 오늘 일단은 다 써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오히려 더 말 그대로 작품에 맞는 곡이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장이 7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상은 이미 안무가님 머릿속에 있고 그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거니까 거기 맞게 작곡을 해주세요라고 된 맞아요. 건가요? 네. 큰 틀에 이미 네. 그 신호비라든지 그 장마다의 네, 그런 키워드가 다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좋아하셨던 그 검은 고 소리, 뭐 극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걔가 걔래 검은과 걔가. 이게 뭐라 그러지? 땡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서양 이제 발레는 이제 서양 음악으로 많이 추셨을 텐데 그런 어떤 뭐 오케스트라 음악이라든지 맞아요. 무슨 뭐 현악 뭐 이런 거랑은 되게 어떤 음악의 그 좋은 그 방법이 다르잖아요. 땡 맞아요. 하고서는 맞아요. 여음이 길지 않고 뭐 맞아요. 이렇게 그런 게 발레 춤과 또 어떻게 좀 그러니까 사실 박다울 감독님께서도 이제 인터뷰 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검은고는 이렇게 여음이 뜯는 짧아서. 네. 그러니까 좀 기본 특성인데 뭔가 좀 선율처럼 들리게 하는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 또 되게 굉장히 리듬적인 부분은 굉장히 리듬적으로 해주고 선율적인 부분에서 또 선율적으로 되게 그래서 크게 이렇게 좀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원체도 제가 막 멜로디가 들리면은 멜로디에 주안점을 두긴 하지만 또 리듬이 명확하게 느껴지는 그 리듬에 굉장히 이제 주안점을 두고 안무를 할 때도 있고 네. 어떤 소리에 집중할 때도 있고 궁금한 거는 안무를 하신 분의 머릿속에는 이 안무가 다 있지만
이게 언제든지 꺼내놓으면 그게 똑같이 그대로 나오나요? 아, 제가.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요번에 하고 나면 이제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요즘은 사실 영상이 있기는 하네요. 근데 어쨌든 예전에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악보처럼 맞아. 예, 정확하게 해놓을 예, 수도 없고. 뭐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그 다음에 할 때는 아. 그렇게 전수가 되게 하는 건가요? 아, 맞아요. 일단 저 같은 요새는 이제 워낙 영상이 잘 그죠, 되다 영상이 보니까 있죠. 예전에는 뭐 이제 라마 노테이션이라 예, 가지고 예. 무곡보가 무고가 있었다면서요. 있었는데 예. 요즘에는 그냥 영상으로. 웬만한 그 해외 예. 유명한 안무가 분들도 그냥 다 영상으로 영상으로 하시는 예.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일단 그 영상이 잘 남겨져 있으니까 네. 이제 한번 짠 거에 대한 이제 무브먼트를 제가 거진 다 이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 이게 뉘앙스가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쵸. 왜냐면은 또 1년 전에 저의 감성과 2년 뒤에 저의 감성이 좀 약간 달라져 있을 때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약간씩 터치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작품을 만들고 나서 막 이렇게 엄청 크게 뒤바꾸고 이러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영상이 남아있더라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호흡이라든지 어떤 그런 의도라든지 그게 영상이 다 포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걸 처음에 안무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그거를 처음부터 제대로 배웠던 분이 남아 있어야 이거를 다시 공연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잘 하실 수 있죠. 아, 그러네요. 아, 네. 이번 작품에서 제일 신경 썼던 어떤 안무 표현은 어떤 거 있어요? 뭐 시그니처 동작 뭐 이런 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질문도 꽤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안무가다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어디에 편향되지 않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에 신경을 보고 써야 되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뭐 시그니처를 뽑는다면 뽑을 수는 있어요. 그 죽대 잡고 네. 했던 저희가 그 홍보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썼고 아무래도 이제 대나무를 딱 잡고 이렇게 아, 네. 네, 대나무를 잡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서 제가 조금 그 이미지에서 출발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시그니처라면 시그니처일 수는 있는데 정말 프롤로그부터 시작해서 입장까지 진짜 다 공을 엄청 들이긴 들였습니다. 윤승 씨는 어떤 파트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또 저희 그 뿌리내림 그리고 성장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네. 부분은 이제 남자 무용수들만 나와서 추는 또 그런 장면이에요. 또 대나무가 또 다른 활용을 아, 그 장면에서 하게 그래요? 되는데 네. 그런 것도 또 시그니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비움에는 또 여자 무용수들이 많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 비움과 전혀 다른 또 결의 질감을 또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더 강인하고 굳건한 대나무의 힘을 느끼실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적인 발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적인 발레가 뭘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네네.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 뭐 검은고가 음악에 나오면 한국적인 발레인가? 뭐지 한국적이라는 게?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그런 거를 딱 뭔가 정의를 네. 내린다기보다는 네. 딱 보셨을 때 뭔가 저 작품 한국적이야 그냥 그런 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쨌든 발레라는 거가 서양의 것이거든요. 네. 근데 또 저의 작품이 뭔가 너무 한국적인 거에 대한 고증 이런 느낌적인 작품으로 가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제가 네. 어쨌든 좀 컨템포러리를 기반으로 하는 안무가이기도 하고 네. 동작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한국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네. 굉장히 되게 컨템포러리한 스타일이에요. 무브먼트 자체는. 근데 그죠. 이제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의 작품을 조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너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지 않을까. 한국적인 그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뭔가 그게 이렇게 뭐 한복을 입으면 그러면 한국적인 발레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발레 토슈즈를 신고 위에는 한국적인 춤사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한국적이 된가에 대한 건 저도 좀 퀘스천 마크는 있거든요. 뭔가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 한국적인 걸 녹여낼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한국적인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뭔가가 이렇게 좀 물과 기름처럼 같이 이렇게 스며들어져 있지가 않으면 사실 조금 어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연구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이런 한국적인 느낌이 들어간 작품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안무가를 꿈꾸면서 이제 자라왔지만 이미 해외에 너무 걸출한 안무가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기가 죽을 정도로 너무 천재적인 안무가들도 많고 그러면은 굳이 이제 여기 한국에 강유영이라는 사람이 발레를 가지고 창작을 한다면 사람들이 왜 내 작품을 보러 와야 되지? 라는 전 궁극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네. 내가 뭘로 차별화를 줄 거지? 내가 뭐 외국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이미 거장들의 아류가 되기 참 쉽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러고 싶지 않고 저만의 어떤 확실한 색채를 가져가고 싶었던 일단 그게 제일 컸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국악의 그 너무 그러니까 막 좀 심장이 뛰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클래시컬한 음악 너무 좋은 음악이 많지만 이미 이제 좀 클래시컬한 음악도 너무 많이 쓰이니까 이미 뭐 근데 거기에 이제 또 강요하는 사람이 또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리듬과 장단을 들었을 때 그 왜 저희 피를 끓게 하는 그런 네. 그 되게 마력이 있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국악을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한국적인 것에 대한 되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항상 되게 우리만이 가진 그 국악의 뜨거운 그 피를 끓게 하는 그 느낌이라든지 네. 뭐 한복이라든지 뭐 되게 굉장히 세련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외국의 것들은 뭔가 되게 막 글랜드 막 웅장하다 하면 네네. 한국은 또 다른 좀 뭐라 해야 되지 여백의 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정말 그 여백의 미에 또 엄청 요새는 굉장히 이렇게 네. 막 빠져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사실 강유영 씨도 이 안무가이지만 사실은 국립발레단의 솔리스트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아직은 현역 무용수이신 거잖아요. 이제 현역에서는 이제는 좀 네. 무대 서는 거는 이제, 네, 예. 현역에서 무용수로 하는 건 이제 내려놓은 지 1년 네. 안무가로 이제 정말 네. 정말 본격적으로 안무에만 좀 매진해서 하고 싶다라는 결단을 내려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서울시랑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로 국립발레단 소속된 단체 작품을 많이 하셨는데 네. 예. 궁금했던 게 국립발레단도 그 되게 컨템퍼러리 작품을 하잖아요. 강유영 씨 작품 뭐 호이랑 같은 것도 했었고. 예. 근데 그런 컨템퍼러리를 발레단 고전 발레를 하는 발레단에서도 하는데 이를테면 또 국립현대무용단 같은 단체에서도 또 컨템퍼러리 댄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관객들이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저건 다 컨템퍼러리인데 뭐가 다르지? 네. 맞아요. 요새는 사실 굉장히 장르가 많이 허물어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명확한 거는 또 이제 발레 베이스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컨템포러리는 또 그 발레 베이직에서 나오는 그 네. 라인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테크닉의 네. 그게 좀 아예 다르긴 다르거든요. 훨씬 더 이제 그 현대무용만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플로어를 굉장히 더 훨씬 많이 쓰고 네네네 그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저희는 어쨌든 컨템포러리라고 해도 뭐 인더 밤버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포인트 슈즈를 신기도 하고 그 발레 베이직으로 보여지는 구간에서는 이건 확실히 또 발레 그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발레 하는 사람들은 딱 알아요. 저건 발레 베이직이다. 약간 이걸 딱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이 1시간짜리 안에서 정말 더 발레만이 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교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또 녹여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레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포인트 슈즈가 제일 그죠. 이제 리프트 같은 것도 조금 느낌이 달라요. 발레 하는 사람들이 이제 했을 때 하는 리프트나 이런 라인 같은 것들, 네. 그죠? 현대무용수 하는 분들이 하는 리프트는 조금 더 좀 더 몸과 몸이 막 이렇게 뭔가 결합되는 느낌이에요. 좀 라인 위주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발레 리프트는 좀 어떤 리프트를 하더라도 항상 라인이 중요하고 미학적인 게 굉장히 컨템포러리 그 안에서도 그 미학적인 걸 절대 잃지 않는 라인을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현대무용수 분들이랑 작업하러 갔는데 막 이렇게 다리 맞추세요 막 이러면은 조금 이제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발레반이 갖고 있는 또 그 딱 그 칼각과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네. 그러면 컨템퍼러리 발레단으로 출발한 서울시 발레단에서 지금 여러 작품을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맨 처음에는 저기가 뭘 어떤 단체가 될까, 그리고 좀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쭉 여러 작품을 거쳐 오셨으니까 뭔가 이 서울시 발레단의 이 정체성은 이런 것 같다, 이런 게 나름 좀 생겼을 것 같거든요. 거기 안에서 활동하는 분으로서. 네.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찌됐든 저희는 거의 모든 무용수가 발레 기본 테크닉을 위주로 조금 더 현대 쪽으로 간다든지 조금 더 한국적으로 간다든지 조금 더 클래식한 부분 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되게 다양한 모습을 발레 테크닉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단체라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요. 어쨌든 세종문화회관 서울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또 그곳에 또 이런 단체가 있는 것만으로 저는 되게 대중분들이 또 쉽게 또 많은 작품들, 많은 스타일의 발레 베이스 작품들을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실 두 분의 이제 예전 양력을 보니까 예전에 댄싱 라인에 출연하신 적이 있으시고, 그리고 라우드 SBS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는 무용 오디션도 아니고, K-팝 아이돌 오디션인데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일단 SNS로 섭외 연락이 처음에 왔어요. 연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었던 거긴 한데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아무래도 어렸던 시절이고 또 발레를 전공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웬만한 발레 전공생들은 좀 당연히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섭외였던 것 같은데 저는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분야의 음악이나 또 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어릴 때 그 경험이 지금 또 이 단체의 여러 스타일을 부탁드리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무대를 보면 또 흑역사라는 안 되는데 이 흑역사 이러면은 꼭 편집해서 나옵니다, 이게. 아니 근데 발레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뭐 건반 연주도 해주시고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시고 춤출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뭔가 다양한 예술 활동들 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미술 유치원을 나왔고요. 그리고 미술 유치원이 있어요? 미술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가까워서 보냈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서 되게 어떤 미학적인 부분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나세요? 저는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인데 막 공원에서 막 그림 그리고 했었고 그런 데가 기억이 나요. 그런 부분이 저한테도 쌓여 있고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렸을 때부터 또 막 교회 반주라든지 꾸준히 해왔었고 또
20살이 된 기점으로 또 발레 클래스에는 또 음악이 필요하고 그죠. 피아노 반주가 그쵸.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아서 저는 또 반주자 전문가 과정 이런 것도 수료를 아, 진짜요? 재주꾼이구나. 많이 부족하긴 아, 하지만 네. 네, 그런 게 저는 춤에 모두 다 대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네, 작업하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럼 발레 클래스 할 때도 연주하실 수 있겠네요? 네, 할 수는 있는데 또 이제 리허설이나 이런 거를 또 네, 많이 하는 시즌에는 조금 또 실력이 조금 줄었다가 또, 네, 또 실습을 하는 또 그럴 때는 네, 또 열심히 연습하면 또 다시 강영 안무가는 이제 무용수기도 하셨고 이렇게 몸으로 직접 표현도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몸으로 어떤 게 더 희열이 일단 이게 참 다른 종류의 희열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용수로도 정말 오래 춤을 췄는데 무용수로서는 정말 사실은 고돼요, 되게. 매일같이 자기를 그렇죠. 혹독하게 단련을 시켜야 된다는 게 무용수로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체력적으로 이렇게 연습하면 빨리 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됨이 되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안무는 조금 제가 하는 동안 계속 도파민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힘듦을 아예 안 느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떤 몸 상태이든 간에 하는 그 순간에는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제 자신을 약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12월에 이제 어떤 용민 씨라는 무용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은 안 지치시는 안 지쳐 보이냐고 안 지쳐 보인대요. 근데 저는 사실 나름대로는 지쳐 약간 근데 이제 그게 티가 그들이 보기에는 티가 안 났나 봐요. 그래서 주말에 엄청 아파요. 주말에 이제 토요일날 오히려 이제 오프가 되면은 그날 몰아서 아프고 약간 그래서 근데 또 월요일 날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약간 막 또 월요일 날인데 또 가면 또 멀쩡해지고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뭔가 진짜 안무는 내가 진짜로 좋아서 하는 거구나 확실하게 물론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뭔가 그냥 약간 저한테는 좀 자아 실현의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뭔가 내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그리고자 했던 거를 네.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저런 사람이 그냥 머릿속에 있을 말하면 아무도 모르는 그거를 뭔가 이렇게 어떤 단계들을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보이는 상태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를 네. 많은 관객들이 보시고 막 그 과정이 너무 짜릿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확실히 또 엄청난 성취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공연을 보는 관람객들이 어떤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뭔가 제 작품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가슴이 탁 트이는 경험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뭔가 시원한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약간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저는 일단 작업하면서 저는 춤을 추면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대나무 그냥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그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같은 것들이 제 춤에도 되게 어떻게 보면 무용수의 성질과 약간 비슷하다고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작업하면서 유연하면서도 굳건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움직임적으로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 삶 안에서 비워지고 같이 성장하고 그런 것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또 그 보시는 분들 마음에 또 약간 좀 이제 앞으로 뭔가 나아가기에 좀 되게 상쾌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시 안내를 해주시면 네. 언제 세종문화회관 어디서 MC어터에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네. 3회 공연. 네, 3일 4회 공연. 사흘 동안 토요일에 4회 공연. 네. 2회 공연하는 날 힘드시겠어요? 네, 힘든데요. 뭐, 다 같이 힘든 거예요. 또 이제 2회 공연하는 날은 또 많은 관객분들도 만나볼 수 있는 조금 더 또 도파민이 올라오는 그런 날이 좀 있었어요. 네. 자,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팟빵, 애플 팟캐스트, SBS 고릴라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커튼콜은 SBS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김수연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 재생 목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생겼습니다. SBS 아트로그가 생겼습니다. SBS 아트로그는 SBS의 최장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문화가 중계의 김영옥 PD와 또 커튼콜의 김수연 기자가 함께하는 SBS 공식 문화예술 채널이거든요. 무대를 기록하고 예술을 연결하는 SBS 아트로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효영 씨 그리고 남현승 씨 모시고 인더 뱀보 포레스트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